안녕하세요, 여러분. 남몰래 듣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 정미숙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아온 한 아들이 아버지의 마지막 한 문장 앞에서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도 마음속에서 떠올리게 되는 얼굴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들은 평생 아버지를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늘 집에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미 나가 있었고 밤늦게 돌아와서는 밥만 먹고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아들의 가장 오래된 기억 중 하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5살 아들이 새벽에 깼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은 살금살금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버지가 신발을 신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아빠하고 불렀지만 아버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나가셨습니다. 아들은 그날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밖은 아직 깜깜했습니다. 아빠는 어디로 가는 걸까? 왜 이렇게 이른 시간에?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가족 그림 그리기 숙제가 나왔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아빠, 엄마, 나 이렇게 셋을 그렸습니다. 어떤 친구는 강아지까지 그렸습니다. 아들도 크레파스를 꺼내 들었지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보는데도 함께 사는데도 아버지와 눈을 마주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결국 아들은 엄마와 자기 둘만 그렸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아빠는요? 아들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항상 일하러 가서요. 집에 안 계세요. 선생님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이 아들에게는 더 창피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왜 다른 아빠들처럼 안 하지? 왜 나한테는 관심이 없지? 학교 행사 날, 운동회 날, 졸업식 날에도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운동회 날이면 다른 아이들은 아빠 손을 잡고 운동장을 뛰어다녔습니다. 아빠가 응원해주고 함께 도시락을 먹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옆자리는 늘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일이 있대. 나중에 맛있는 거 사줄 거야. 하지만 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초등학교 5학년 운동회 날 아들은 계주 선수로 뽑혔습니다. 평소에 달리기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내내 연습을 했습니다. 집에 와서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계주 뛰어. 아빠한테도 말해줘. 와서 보라고. 엄마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가 일이 있으실 텐데. 아들은 우겼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와달라고 해줘. 제발. 운동회 당일 아들은 계속 교문 쪽을 쳐다봤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오시지 않을까? 혹시 늦게라도 오시지 않을까? 하지만 끝까지 아버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계주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아들은 있는 힘껏 뛰었습니다.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친구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선생님이 칭찬해줬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가장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벌써 들어와 계셨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잠들어 계셨습니다. 작업복 차림 그대로. 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오늘 새벽부터 일하셨대. 너무 피곤하셔서.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받은 상장을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중학교 입학식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문 앞에서 아들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아빠가 아들 어깨에 손을 얹고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중학생 됐네. 축하한다.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아버지에게 기대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정작 집은 늘 가난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할까? 다른 집 아빠들은 주말에도 집에 있는데 왜 우리 아빠는 더 바쁜데도 돈이 없을까? 아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학원에 갈 때 아들은 집으로 돌아와 혼자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엄마가 사온 헌책방 문제집이었습니다. 표지가 찢어지고 이전 주인이 쓴 답이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위에 다시 답을 썼습니다. 틀린 답 위에 맞는 답을 쓰면서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도 이 문제집처럼 남의 것 위에 더 씌워진 인생이구나.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진로 상담을 하셨습니다. 넌 공부를 잘하니까 특목고를 준비해봐. 학원은 다니니?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집에서 혼자 공부해요. 선생님이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혼자서? 그럼 부모님이 봐주시나? 아니요. 혼자 해요.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학원 하나는 다녀야 하지 않겠니?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와서 엄마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학원 다니면 안 돼? 엄마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빠한테 얘기해 볼게. 며칠 후 아들은 우연히 부엌에서 부모님 대화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애가 학원을 가야 할 것 같아.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아. 내가 일을 더 해볼게. 조금만 기다려. 아들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서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결심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아버지한테 손 벌리지 않겠다고. 나는 스스로 해내겠다고. 새 운동화를 사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버지 얼굴을 보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운동화 밑창이 다 닳아서 비 오는 날이면 양말이 젖었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너 왜 운동화 안 바꿔?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냥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편해서. 친구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느 날 밤 아들은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엄마와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애가 운동화가 필요한데 학교에서 창피해 하는 것 같아. 아버지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사주마. 이번 달은 좀 힘들어. 병원비 내고 나니까. 그 목소리가 너무 작고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귀에는 오직 다음 달이라는 말만 들렸습니다. 또 다음 달이구나. 또 미루는구나. 그날 밤 아들은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렇게 쌓인 마음은 조금씩 원망이 되었고 그 원망은 언젠가부터 분노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아들은 아버지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학교는 어떠냐고 물으면 괜찮아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공부는 잘 되냐고 물으면 네라고만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과 가고 싶니? 어느 대학을? 아들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방 안에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제까지 관심도 없던 사람이 왜 갑자기 묻는 거지? 지금 와서 아버지 흉내를 내려고? 수능이 끝난 날 아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 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는 일을 나가셨을 텐데 아버지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수고했다. 밥 먹자. 식탁에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준비한 게 분명했지만 아버지도 일찍 들어온 걸 보니 뭔가 신경을 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전 괜찮아요. 방에서 먹을게요.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틈으로 엄마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같이 먹자고 했는데 아버지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대학 합격 발표가 나던 날 아들은 집에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합격했다며? 축하한다. 아빠가 내 합격 소식 듣고 많이 기뻐하시더라. 식당에서 혼자 우셨대. 아들은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됐네요. 엄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한번 집에 와서 아빠한테 인사라도. 아들은 말을 끊었습니다. 바빠서요. 끊을게요. 이 집에서는 아무것도 배울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이라곤 가난과 무관심뿐이라고 믿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시작한 후 아들은 아르바이트를 3개씩 했습니다.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과외.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학비도 생활비도 모두 스스로 벌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아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는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가끔 용돈을 보내주려고 했습니다. 내가 힘들다는데 조금이라도 보탤게. 아들은 거절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저 돈 벌어요. 엄마도 그 돈 아끼세요. 엄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필요 없다니까요. 아들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아버지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와도 문자가 와도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명절에 고향 안 가? 아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빠서요. 아르바이트 해야 돼요. 친구들은 안타까워했지만 아들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어느 설날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올해는 좀 와라. 아빠가. 아들은 말을 끊었습니다. 못 가요. 일 있어요. 하루만이라도. 안 된다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아들은 혼자 컵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TV에서는 설날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떡국을 먹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들은 TV를 껐습니다. 졸업 후 아들은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스스로 번 돈이었습니다. 아들은 자취방을 얻고 조금씩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오래된 냉장고, 작은 책상, 딱딱한 침대. 하지만 모두 자기 돈으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가끔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가 많이 편찮으시대. 허리가 안 좋아지셔서 일을 못 하신대. 한번 와볼래?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바빠서요. 나중에요. 정말 많이 아프신데. 나중에 갈게요.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전화는 점점 잦아졌습니다.
아빠가 병원에 입원하셨어. 수술해야 한대. 엄마, 저 회사에서 프로젝트 중이에요. 나중에 갈게요. 다음 주에는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가 많이 약해지셨어. 밥도 잘 못 드시고 엄마가 잘 챙겨드려요. 저는 바빠서 연락을 끊은 지 어느덧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아들은 아버지 목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엄마를 통해서만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빠가 허리가 안 좋아지셨대. 아빠가 요즘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하지만 아들은 무덤덤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아들도 이제 38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대리가 되었고 작은 아파트도 장만했습니다. 결혼 생각도 했지만 왠지 내키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스팸 전화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벨이 계속 울렸습니다. 3번, 4번, 5번. 아들은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김철수님 보호자이신가요? 아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김철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네, 아들입니다. 저는 서울대병원 간호사입니다. 아버님이 위독하십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님도 연락이 안 되고 계셔서 아드님께 먼저 연락드렸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되신 건데요? 췌장암 말기십니다. 오늘 아침에 급격히 악화되셔서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야 할지 가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20년 만에 만나서 뭐라고 말해야 하지? 무슨 얼굴로 들어가지? 회사에 급한 일도 있는데. 하지만 발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 주소를 말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들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뛰어가고 아버지가 웃으며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이미 저물고 있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간호사가 아들을 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층 302호실입니다. 서두르세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들은 알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문패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301호, 302호.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아들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있어야 할까?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 안에서 작은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삐, 삐, 삐. 심전도 소리였습니다. 규칙적이지만 느린 소리. 아들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서 본 아버지는 아들이 기억하던 모습보다 훨씬 작아져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는 엄마가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도 많이 늙으셨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고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들을 보더니 조용히 울었습니다. 내가 왔구나. 엄마가 전화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병실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말랐습니다. 뺨이 쑥 들어가고
손등에는 혈관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한때 높고 넓었던 어깨는 이제 이불 아래에서 작은 봉우리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내가 기억하던 아버지가 맞나? 아들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끝이구나. 끝까지 아무 말도 못 듣는구나. 미안하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아무것도. 그때 젊은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와 아들에게 작은 종이 하나를 건넸습니다. 아버님이 의식이 있으실 때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아드님 오시면 꼭 읽어보시라고요. 여러 번 당부하셨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습니다. 종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글씨체로 간신히 쓴 듯한 글씨였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삐뚤빼뚤했습니다. 미안하다. 너 학비 못 대줘서.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아들의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기억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새벽마다 조용히 집을 나서던 아버지의 뒷모습. 어둠 속에서 문을 열고 소리 내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걷던 모습. 밤늦게 돌아와 부엌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던 모습. 굳은 살이 박힌 손. 여름에도 긴팔을 입어 가린 팔의 상처들. 점점 굽어가던 허리. 말없이 밥을 먹던 모습. 항상 고개를 숙이고 계시던 모습. 아들은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일찍 나간 이유를. 아버지가 늘 지쳐있던 이유를. 아버지가 말이 없었던 이유를. 아버지가 운동회에 오지 못한 이유를.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이 병원에서 20년 넘게 청소 일을 하셨대요. 새벽 4시에 출근하셔서 밤 10시에 퇴근하셨다고 해요. 저희도 오늘 알았어요. 그렇게 번 돈을 모두 아드님 학비 통장에 넣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직원 식당 아주머니가 말씀하시는데 아버님이 점심도 거르고 일하실 때가 많았대요. 돈을 아끼시려고. 아들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대학 다닐 때 아빠가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하시고 밤에는 병원 청소를 하셨어. 주말에도 쉬지 않으셨어. 명절에도 일하셨어. 내가 학원비 필요하다고 하면 아빠가 더 일했어. 내가 책 사야 한다고 하면 아빠가 밤샘 일을 하셨어. 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 저한테 한 번도.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가 내가 미안해할까봐 그랬대. 내가 공부에 집중 못할까봐 그랬대. 아빠는 내가 자기처럼 힘들게 살지 않길 바라셨어. 내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다니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빠 꿈이었어. 아들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산소호흡기 너머로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가득한 얼굴. 그 주름 하나하나가 모두 아들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주름 속에 2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대학 합격했을 때 아빠가 그렇게 기뻐하셨는지 아니? 식당에서 밥 먹다가 우셨어. 동료들한테 자랑했어. 우리 아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 갔다고. 우리 아들이 장학금 받는다고. 내가 취직했을 때도 그랬어. 내가 사는 집 사진을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해놓으셨어. 매일 보면서 흐뭇해하셨어. 아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돈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인생을 아들의 인생보다 뒤로 밀어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몸이 부서지는 것도 자기 시간이 사라지는 것도 모두 감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행복보다 아들의 행복이 먼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은 병실로 들어가 처음으로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너무나 거칠었습니다.
굳은 살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었습니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을까? 이 손으로 얼마나 무거운 것들을 드셨을까? 아들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제가 몰랐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버지, 제발 눈 떠주세요. 한 번만 더 얘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지만 손가락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아들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못됐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제가 왜 진작 오지 않았을까요? 왜 전화 한 통 안 했을까요? 아버지 목소리라도 들을 걸 그랬어요. 말이 끊어졌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손을 이마에 대고 울었습니다. 밤새 아들은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엄마는 집에 가서 쉬라고 했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여기 있을게요. 아버지 곁에 있을게요. 이제라도 곁에 있을게요. 새벽 4시, 아버지가 평생 일어나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둠이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시간에 매일 일어나 어둠 속을 걸었겠구나. 나를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햇살이 닿았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푹 쉬세요. 평생 고생하셨어요. 이제는 제가 할게요. 아버지 몫까지 제가 살게요. 아버지가 꿈꾸던 삶을 제가 살게요. 아버지는 그날 오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심전도 소리가 하나의 긴 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비. 아들은 아버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장례식 날 아들은 관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아버지 몫까지 살게요. 제가 아버지가 못 누린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요. 그게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제 마지막 효도인 것 같아요. 제가 행복하게 사는 게 아버지가 가장 바라시던 거잖아요. 빈소를 찾은 사람들이 하나둘 이야기했습니다. 고인이 정말 성실한 분이셨어요.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출근하셨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는 거 한 번도 쉬지 않으셨어요. 항상 아드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한다고, 착하다고, 자랑스럽다고. 점심도 자주 걸으셨어요. 돈을 아끼셔야 한다고. 아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를,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했는지를, 아버지의 인생이 통째로 아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장례를 치르고 집을 정리하던 날, 아들은 아버지 방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를 열자 안에는 아들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입학식 사진, 졸업사진, 심지어 아들이 학교 게시판에 붙었던 상장 사진까지. 아버지는 오지 못했지만 나중에라도 학교에 가서 사진을 찍어왔던 것입니다. 사진 뒷면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문장이 내 아들 자랑스럽다. 2015년 3월 2일 오늘도 수고했다. 2016년 7월 15일 건강해라. 2018년 2월 20일. 아들은 사진을 하나씩 넘기며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조용히 말없이 아들이 모르는 곳에서 아들이 보지 못하는 시간에 상자 맨 밑에는 아들이 초등학교 때 쓴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기억했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일기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간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아빠가 안 오셨다. 속상하다. 왜 우리 아빠는 다른 아빠랑 다를까? 아들의 어린 글씨가 보였습니다.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아버지가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부족해서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일하면 내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있을 거야. 아들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건 제가 아니라 저였어요. 아버지는 완벽했어요. 아버지는 최고의 아버지였어요. 그날 아들은 처음으로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아니, 그날에서야 아버지를 이해했습니다. 용서할 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잘못은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보지 못한 것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 믿지 못한 것이. 그 후 아들은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 후배들을 챙겼습니다. 누가 힘들어하면 조용히 도와주었습니다. 누가 돈이 필요하면 말없이 빌려주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말없이 조용히. 아들은 이제 결혼도 했습니다. 아이도 생겼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아들은 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단다. 아빠가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 너한테도 그런 아빠가 되고 싶어. 매년 아버지 기일이 되면 아들은 성묘를 갑니다. 딸과 함께 할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제 딸도 잘 크고 있어요. 할아버지 닮아서 착해요. 제가 할아버지한테 받은 사랑을 제 딸한테 주고 있어요. 그게 할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인 것 같아요. 우리는 가끔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말없던 사랑이 가장 깊었다는 걸, 멀리서 지켜보던 눈길이 가장 따뜻했다는 걸,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이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주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섭섭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직 늦지 않았다면 오늘이라도 한 번쯤은 전화해 보세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후회하기 전에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고맙다고 말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오늘 이야기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떠올리셨다면 오늘 꼭 연락해 보세요. 지금까지 남몰래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